네, 저희 7시 뉴스 부산은 4월 7일 치러지는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각 당의 유력 후보들과 만나보는 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예비후보가 시작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작년 총선 이후로 이제 다시 정치 일선에 뛰어드신다 이렇게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배경을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예기치 않게 생긴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제가 재작년부터 분열된 보수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운동을 했었고 네. 그 통합을 했던 이유가 정권 창출을 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네. 이번 그 보궐선거가 그 정권 창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거인데 이 선거에서만큼은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은 확장성이 있는 후보이고 부산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저에게 좀 적합치 않을까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부산에 태어나서 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지만 동아대 교수로 와서 30년 동안 부산에 재직을 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좀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부산을 위한 비전과 대안, 정책 또 실천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모아서 부산을 새로운 혁신의 흐름으로 바꾸고 싶다. 지금 하천이 개천이 되고 있는 부산을 다시 하천으로 또 바다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기폭제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네. 어제 이제 공관위 면접이 있었고 오늘 예비 경선 컷오프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예비 경선, 본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혁신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경선 통과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네. 혹시 좀 강한 경쟁 상대라든지 그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경선 전략은 뭐가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오늘 6명의 예비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각 그 후보가 다 나름대로의 장점과 경륜과 또 참신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후보들이 자신의 장점들을 잘 시민들에게 드러내서 생산적인 경쟁을 하면 그것 자체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제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한번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우리 당원들에게 다시 한번 박형준의 신면목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떤 장점이 있으신가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째는 제가 생각의 힘이 좀 있다. 예. 국정을 하든 시정을 하든 문제를 올바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그 문제를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는 시각이 중요하고 또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 이후에 해결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는 그 생각의 힘이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저는 부산에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전략이 있느냐 또 예. 그것을 풀어낼 일머리가 있느냐 이런 건데요. 그리고요. 제가 시민운동이나 또는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국정이나 네. 국회 사무총장이나 또 학자로서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일머리를 아는 시정을 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과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뛰어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말이 통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시장이 갑이고 시민이 을인 그런 시정이 아니라 시민이 정말 갑의 위치에서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하는 데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소통 능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큰 이슈는 또 가덕 신공항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또 일부 TK 의원들은 부산 시민들의 여론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은 어떠신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해 왔습니다. 네. 그것은 단순히 부산의 공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국제 물류 허브 기능을 하는 공항이 2개가 있는 게 좋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의 입장에서도 수도권의
인천공항뿐만이 아니라 이 남부권 전체의 발전의 기폭제가 될 이 부산의 가덕도 공항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 가덕도 공항은 물류 허브 기능을 할 뿐만이 아니라 배후의 산업 기능하고도 연결이 되고 남부권 전체의 경제적 발전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을 남부권 전체의 허브 기능을 하는 공항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부산이 앞으로 상해하고도 저희가 제일 가깝고요. 일본하고도 연결돼 있고 부산의 항만이 56%의 환적 화물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허브 기능을 갖고 있는 항만입니다. 이 항만 물류와 항공 물류가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산업적 파급 효과를 크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덕도 공항을 부산의 문제로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문제로 보고 이 가덕도 공항을 하는 것이 부산뿐만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에 도움이 되고 네. 대한민국 전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런 네. 이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본다면 얼마든지 이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그런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 곧 돌아설 것이다. 당 지도부 의견도. 당 지도부도 가덕도 공항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후보께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산의 현안, 뭐 결국 이게 공약으로 연결이 될 텐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공약으로 풀어내실 건지. 제가 제일 강조한 것은 부산이 지금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되고 있는데 네. 결국은 핵심은 뭐냐? 혁신 역량이 부족해서입니다. 대학이 죽고 이 기업이 산업이 죽으면 이게 도시가 죽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부산에 24개 대학이 있고 그중에 14개 대학이 종합대학입니다만은 이 대학들이 지금 정원도 못 채우는 이런 실정에 빠져 있고 상위 네. 20%가 성적을 내는 학생 가운데 80%가 부산을 떠납니다. 그래서 대학을 궁극적으로 살리지 않고서는 부산을 살릴 수 없고 대학을 살리지 않으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과 산업의 이 이완된 관계를 촘촘하게 이어서 기업 속에 대학이 들어오고 대학 속에 기업이 들어가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부산의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고 여기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부산의 미래 신산업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제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제가 5년 안에 부산을 세계 모든 혁신 도시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 모범적인 산학협력 도시로 네. 바꾸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산학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고 이제 그걸 이제 주요 공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의 부산은 또 코로나19와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뭐 방역을 잘 해오고는 있지만 부산시 방역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고요. 시장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방역 대책을 좀 더 개선해 나갈 것인지 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신다면.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 국민들의 놀라운 이 협조와 또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또 지난번 메르스 이후 확립된 방역 체계의 선진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잘 메워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싶은 것은 획일적 방역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요구들을 좀 이렇게 일률적이 아니라 네. 다양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여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규제 중심으로 획일적 방역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참고 참았던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지금 고통의 목소리가 뛰쳐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획일적 방역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고 맞춤형 방역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 피해자 회복의 어떤 네. 이 코로나 지원 문제도 물론 행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더 고통을 받은 곳, 또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이 지원책이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가겠다. 네. 자, 끝으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제 상대당 후보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어떤 후보가 좀 유력하게 느껴지시고 뭐
어떤 전략이랄까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후보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높고 네. 그 열망을 제가 받들 것이고요. 또 부산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또 새로운 혁신과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나아간다면 어떤 후보라도 관계없고요.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 민주적인 리더십 네. 을 제대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제가 감히 부응하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은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오늘 공직을 사퇴한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